사람은 누구나 넓은 집, 편한 마음, 여유로운 삶을 꿈꾼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집이 넓어도 답답하고 시간이 많아도 불안하고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무겁다. 왜 그럴까? 나는 평생 현장에서 살았다. 맨손으로 시멘트를 섞고 비 오는 날엔 맨발로 공사장을 돌았다. 그 속에서 배운 게 있다. 삶은 쌓을수록 복잡해지고 버릴수록 명확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버리지 못한다.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두고 끝난 인연을 붙잡고 지난 실패를 곱씹는다. 결국 그 짐이 마음의 짐이 된다. 어느 날 나는 한 직원의 책상을 본 적이 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말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꼭 인생 같았다. 사람들은 언젠가를 핑계로 오늘을 버린다. 그래서 매일이 어수선하고 마음은 늘 좁다. 집이 정돈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다. 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혹시 필요할까봐 아직 쓸만한데 이 두 마디가 평생의 짐이 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봤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돈이나 학벌이 아니었다. 결단력이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 그게 사람의 크기를 정했다. 집이 어질러진 사람은 마음도 어질러져 있다. 서류를 쌓아두는 사람은 미련을 쌓는다. 낡은 물건을 붙잡는 사람은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정리란 결국 인생을 새로 짓는 일이다. 벽돌을 쌓기 전에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처럼 삶도 버림이 먼저다. 나도 한때는 뭐든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다. 작은 나사 하나, 오래된 장부 한 권조차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 쌓아두면 결국 새 일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버릴 줄 모르면 얻을 수도 없다. 지금 집을 한번 둘러봐라. 옷장 안에 3년째 입지 않은 옷, 서랍 속에 언젠가 쓸 거야 하며 넣어둔 잡동사니, 심지어 마음속엔 이미 끝난 사람에 대한 미련까지 들어있다. 그게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정리 전문가들이 말한다. 집이 어수선한 사람들의 99%가 버리지 못하는 8가지 물건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생의 8가지 착각이다. 오늘부터 그걸 하나씩 버려보자. 그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의식깃이 될 것이다. 버림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온다. 텅 빈 그 자리에 새로운 기회와 사람, 그리고 행복이 들어선다. 사람은 가진 만큼이 아니라 비운 만큼 성장한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공간이다. 물건이든 생각이든 꽉 차 있으면 새 바람이 못 들어온다. 그건 집도 인생도 같다.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해보자.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첫 번째 물건, 당신의 약통 속에 숨어 있는 시간의 폭탄부터 말이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약을 찾는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몸이 낫고 나서도 그 약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다. 혹시 또 아프면 어쩌지? 이건 비싼 거니까 나중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바로 인생을 병들게 만든다. 나는 한 번도 약을 쌓아두지 않았다. 필요할 땐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다. 지난 병의 흔적을 붙잡는 사람은 새로운 건강을 맞을 자리가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겉보기엔 멀쩡하다. 하지만 그 안의 성분은 변질되어 독이 된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기한이 지난 걱정, 끝난 후에 다 잊어야 할 일들을 품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경험이 아니라 독이 된다. 나는 한 번 창고를 정리하다가 수십 년 전 공사장에서 쓰던 도면 뭉치를 발견한 적이 있다. 그때 이미 쓸모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건 역사야 하며 놔두었다. 하지만 그건 추억이 아니라 짐이었다. 과거의 자료가 미래의 벽이 되는 순간이었다. 약통을 열어보라. 낡은 알약, 딱딱하게 굳은 연고, 누군가 사다 준 비싼 영양제, 혹시 몰라서 쌓아둔 소화제들. 그게 다 마음속 불안의 증거다. 정말 건강해지고 싶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불안을 버리고 신뢰를 세워라. 내일의 병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생활을 바로잡는 게 진짜 예방이다. 약을 버릴 땐 아무데나 던지지 말라. 그건 자연을 해치는 일이다. 폐, 의약품 수거함에 넣는 것. 그것이 진짜 책임 있는 버림이다. 책임 있게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삶을 다시 짓는 사람이다. 삶의 공간이 정리되면 머리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여유는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온다. 정리의 시작은 약통에서, 인생의 회복은 불안에서 시작된다. 나는 전쟁 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살았다. 그때는 진짜 없음이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때문에 불행하다. 집안을 봐라. 비닐봉지 안에 또 비닐봉지가 있고, 종이 가방은 종이 가방 속에 숨어 있다. 그걸 보며 사람들은 말한다. 나중에 선물 줄 때 쓸 거야. 혹시 필요하면 어쩌지? 그 말 속에는 부족함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다. 나는 늘 말했다. 부족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트에 가면 언제든 봉지를 살 수 있고, 백화점에 가면 가방은 넘친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한다. 그건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재고를 쌓아두는 회사는 망한다. 창고를 비워야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자본을 순환시켜야 기업이 산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창고를 꽉 채운 채 살고 있다. 비닐봉지 10개만 남겨라. 크기별로 나누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라. 그 10개조차 쓰지 않으면 다음엔 5개만 남겨라. 진짜 여유는 적당함에서 태어난다. 한 번은 우리 직원 집에 간 적이 있었다. 현관 옆에 종이 가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걸 보며 나는 말했다. 당신의 불안이 저기 쌓여 있군요. 그는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그가 말했다. 회장님, 그 가방 다 버리고 나니 숨이 트였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물건을 버리는 건 단순히 정리가 아니라 정신의 재정비라는 걸. 비워야 바람이 통하고 바람이 들어야 인생이 흐른다. 비닐봉지를 버린다는 건 혹시 몰라서라는 두려움을 버리는 일이다. 불안 대신 신뢰를 택하는 것, 그게 풍요의 첫걸음이다. 비 오면 공간이 넓어진다. 그리고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진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집은 호텔이 아니라 마음의 궁전이 된다.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의 서랍 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고장난 휴대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언젠가 고치겠다며 묶어둔 전선 덩어리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당신이 놓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다. 나는 평생 기술과 함께 살아왔다. 쇠를 만지고 엔진을 만들고 기계를 다루며 살았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먼저 낡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한 번은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 이 기계는 아직 돌아가는데 왜 바꿔야 합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 돌아가는 건 어제의 기술이다. 내일을 만들려면 오늘의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서랍 속의 낡은 휴대폰은 그저 기계가 아니다. 그건 그때는 좋았지 하는 마음의 표본이다. 추억을 이유로 버리지 못하지만 그 추억이 오늘의 발전을 막고 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전선이 굳어 터질 위험이 있는데도 괜찮겠지 하며 쌓아둔다. 그건 불안과 게으름의 합작품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장난 관계, 멈춘 꿈, 끝난 일들을 그냥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면 결국 터진다. 내가 공장을 세울 때마다 느낀 게 있다. 기계를 버리는 건 쉬웠지만 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낡은 걸 고집하면 새 기계도 쓸모없다. 삶도 같다.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면 먼저 낡은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 당신의 서랍을 열어라.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묶여 있다는 증거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지 못한다. 버릴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데이터는 백업하면 된다. 기억은 남기되 물건은 놓아야 한다. 기억은 마음에 남겨도 공간은 비워야 한다. 그게 진짜 발전의 철학이다. 버린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온다. 낡은 기계를 버린 자리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기계가 들어오듯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질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붙잡는 손은 이미 닫혀 있다. 놓는 손만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서랍 속 낡은 전자기기를 버려라.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업데이트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게 반찬통이다. 뚜껑이 없는 것도, 색이 누렇게 변한 것도 아직 쓸 수 있다는 이유로 꾹꾹 쌓아둔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 반찬통 안엔 음식이 아니라 아까움이 썩고 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버릴 줄 모르는 회사는 결국 무너졌다. 창고에 불량품을 쌓아두면 언젠가 쓰겠지 하며 보관한 자재가 결국 회사를 짓눌렀다. 인생도 같다. 언젠가 쓸 거라며 쌓아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시간을, 공간을, 건강을 빼앗는다. 플라스틱 용기는 유통기한이 있다. 2년이 지나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그 틈새에는 세균이 자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 돈이 아깝기 때문이다. 그 아까움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건강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반찬통 하나를 버릴 줄 모르면 인생의 큰 결단도 못 내린다. 당신의 주방을 떠올려 봐라. 뚜껑이 맞지 않는 통, 색이 바랜 용기, 냄새가 밴 그릇들이 켜켜이 쌓여 있지 않은가? 그건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 그 통을 햇빛에 비춰보라. 흐릿하고 불투명하면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이다. 그걸 손톱으로 긁어봐라. 쉽게 자국이 나면 그건 이미 썩은 마음처럼 약해진 것이다. 새로 살 때는 유리나 스테인리스로 바꿔라. 가격이 조금 더 들지만 그건 건강이라는 투자다. 같은 브랜드, 같은 크기로 통일하면 삶의 질서가 한층 더 깔끔해진다. 정리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삶의 품격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낡은 통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낡은 생각도 버릴 수 있다. 아까워서 쌓아둔 그 용기,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릇이다. 이제 그걸 비워라. 그 순간 냄새 대신 새 공기가 들어올 것이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충전선을 찾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엉킨 전선들이 뱀처럼 얽혀 있는 모습, 그걸 풀다가 짜증이 치밀고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덮어버린다. 이건 단순한 서랍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 전선처럼 얽혀 있다는 신호다. 나는 늘 말했다. 복잡한 일로도 단순하게 풀어라. 전선이 엉키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꺼번에 쑤셔 넣기 때문이다. 정리하지 않고 당장 급하다고 밀어넣은 결과다. 사람의 삶도 같다. 그날 밀어넣은 감정, 미뤄둔 일, 정리하지 않은 약속이 결국 마음을 올가맨다. 평균적인 가정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선이 4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걸 찾고 정리하는 데 쓰는 시간이 평생 120시간이라 한다. 무려 보름이다. 당신은 인생의 보름을 쓸모없는 전선 때문에 잃는 셈이다. 나는 공장에서 이런 규칙을 세웠다. 안 쓰는 부품은 창고에 두지 마라. 내일의 기계는 오늘의 부품으로만 돌아간다. 이 단순한 원칙이 회사를 살렸다. 전선도, 사람도, 관계도 같다. 지금 쓰지 않는 건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다. 모든 전선을 꺼내라.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기기와 매칭해보라. 맞지 않는 건 과감히 버려라. 외피가 벗겨졌거나 구부러진 건 특히 위험하다. 그건 불씨처럼 마음의 불안을 키운다. 남겨둘 전선은 깔끔히 묶어라. 벨크로나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고 라벨을 붙여라. 용도를 알면 복잡함이 사라진다. 투명한 상자의 종류별로 정리하면 당신의 인생도 한결 투명해진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엉킨 전선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엉킨 인생도 풀지 못한다. 정리는 습관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무질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현대정신이었다. 전선을 정리한 뒤 그 자리를 보라.
공간이 넓어진 것 이상으로 당신의 머릿속까지 시원해질 것이다. 잡음이 사라지면 음악이 들리고 복잡함이 사라지면 인생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병 나중에 꽃병으로 쓸 거야. 예쁘니까 버리긴 아깝잖아. 하지만 나는 그 병을 볼 때마다 이렇게 느낀다. 쓸모없음의 가능성을 덧칠한 착각. 그게 바로 공병이다. 사업을 할 때도 비슷했다. 쓸모없는 공장은 언젠가 쓰일 거야 라며 남겨두면 결국 유지비만 늘고 부채가 커진다. 결단이 늦을수록 손실은 커졌다. 그래서 나는 배웠다. 언젠가라는 단어만큼 위험한 약속은 없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라. 향수병, 화장품병, 와인병, 유리병이 선반 위에 예쁘게 혹은 어지럽게 쌓여 있다. 그건 언젠가의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의 정체다. 공병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깝고 예쁘고 쓸모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인간적인 정이지만 그 정 때문에 사람은 종종 멈춘다. 쓸모없는 가능성에 묶인 채 현실을 놓친다. 나는 젊은 시절 버려야 할 트럭을 끝까지 고치며 끌고 다닌 적이 있다. 그 트럭에는 추억이 있었고 내 청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 트럭이 고장나 멈춘 날 나는 깨달았다. 추억은 남겨도 짐은 버려야 한다. 공병은 당신의 미련을 닮았다. 언젠가 쓸 거라며 쌓아두지만 결국 먼지만 쌓인다. 심지어 세척되지 않은 병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한다.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셈이다. 그건 물건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청결함을 잃는 문제다. 이제 실천해보라. 집안의 공병을 모두 모아라. 그 양에 놀랄 것이다. 변색된 것, 흠집 난 것, 1년 넘게 안 쓴 건 즉시 버려라. 정말 쓰고 싶다면 단 2개만 남겨라. 그 자리에서 바로 꽃을 꽂고 양념을 담아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써라. 만약 그것조차 귀찮다면 그냥 새 걸 사라. 비우는 게 귀찮다면 그건 필요 없는 것이다. 사람은 종종 착각한다. 많이 쌓아두면 풍요롭다고. 하지만 진짜 풍요는 비움에서 온다. 공병이 사라진 선반엔 새 공기가 흐르고 공간에는 여유가 깃든다. 그 여유는 단순히 깔끔함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낡은 기계를 버리고 헛된 희망을 버리고 쓸모없는 걱정을 버리며 살았다. 그때마다 내 삶은 더 단단해졌다. 공병을 비우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그건 가능성의 착각을 버리는 일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현실 위에 서게 된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이건 아껴둬야 해. 손님 오면 쓰려고. 세수건은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때는 평생 오지 않는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면 느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온다. 행복도 같다. 언젠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언젠가를 만나지 못하고 늙는다. 집안장을 열어보라. 결혼할 때 사둔 새 이불, 선물로 받은 수건 세트,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쌓여 있지 않은가. 그걸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깝다. 아직 쓸 때가 아니야. 그 말 속에는 가난한 마음이 숨어 있다. 지금을 두려워하는 마음. 나는 젊을 때 공장 숙소에서 살았다. 잠자리는 늘 좁고 불편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이불이 세다고 편한 게 아니다. 몸과 마음이 편해야 편한 거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낡은 이불을 버리고 가장 좋은 걸 바로 폈다. 그 밤의 따뜻함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행복은 그렇게 지금에 있다. 새 이불을 꺼내라. 토장을 뜯고 세탁하고 햇빛에 말려라. 그걸 덮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미뤘을까? 그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존중의 시작이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아껴두면 스트레스를 낳는다고. 언젠가 써야 한다는 부담, 아깝다는 죄책감이 쌓여 마음을 병들게 한다. 나는 평생 현장에서 사람을 보며 그걸 느꼈다. 아껴둔 사람일수록 결단이 늦고 후회가 많았다. 낡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새 수건을 쌓아두는 건 모순이다. 그건 노력 없이 미루는 편안함일 뿐이다.
인생은 아껴둘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는 건 지금뿐이다. 혹시 너무 많아 다 쓸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눠라. 당신이 쌓아둔 그 수건 한 장이 누군가에겐 절실한 온기가 된다. 나눔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그건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다. 물건이 돌면 마음이 돌고, 마음이 돌면 세상이 움직인다. 새 것을 꺼내 쓰는 건 낭비가 아니다. 그건 지금을 존중하는 행위다. 오늘의 나를 위해, 오늘의 삶을 위해 가장 좋은 걸 쓰는 것. 그게 진짜 부자들의 습관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쓸 거면 그 언젠가는 오늘이어야 한다. 이불 속 따뜻한 공기처럼 행복도 지금 이 순간부터 피어오른다. 오늘 새 수건을 꺼내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의 온도를 바꿀 것이다. 나는 늘 종이를 두려워했다. 종이는 처음엔 얇지만 쌓이면 산이 된다. 그리고 그 산은 결국 사람의 머리 위로 무너진다.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생각도 정리되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직원의 책상을 봤다. 끝난 계약서, 사용기한 지난 보고서, 언제 썼는지도 모르는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물었다. 이건 왜 아직도 여기에 있나? 그는 말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혹시 몰라서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서류가 넘친다. 하지만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이 회사를 잡아먹는다. 공간이 좁아지고 판단이 느려지고 결정이 늦어진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과 불필요한 정보가 쌓이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자주 느꼈다. 깨끗한 책상에서 좋은 설계가 나온다. 현장도 정리돼야 일의 흐름이 보인다. 삶도 같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방이 어수선하고 방이 어수선한 사람은 결국 생각이 꼬인다. 서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혹시 세무서에서 찾으면 나중에 증명이 필요하면 하지만 그건 대부분 쓸모없는 걱정이다. 일반 영수증은 법적으로 5년만 지나면 의미가 없다. 그 이후의 종이는 단지 불안의 증거일 뿐이다. 지금 당장 책상 위 모든 종이를 한데 모아라. 5년이 지난 건 과감히 찢어버려라. 개인정보가 있다면 파쇄하고 남겨둘 건 항목별로 파일을 만들어라. 의료, 보험, 자산, 보증서. 이 네 가지만 남겨도 충분하다. 그 이상은 집이 아니라 서류 창고가 된다. 나는 늘 믿었다.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니라 생각의 정비다. 불필요한 걸 버려야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야 아이디어가 나온다. 머릿속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본다. 지금도 기억한다. 한 번은 사무실을 통째로 비운 적이 있다. 수십 년 된 장부를 전부 파쇄기로 넣었다. 직원들이 놀라 물었다. 회장님, 이거 다 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는 말했다. 다 버려야 새 역사가 시작된다. 버린다는 건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정리하는 것이다. 기억은 머리에, 자료는 마음에, 그리고 공간은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것. 책상 위가 깨끗해지면 머릿속이 맑아진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인다.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늘 제자리지만 정리된 사람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간다. 종이를 버리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건 머리에 쌓인 짐을 덜어내는 의식이다. 버린 만큼 당신의 생각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피어난다. 그게 바로 창의력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정리를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정리는 시작이다. 쌓인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생기고 쌓인 걱정을 버리면 생각이 열린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일이 들어온다. 그게 바로 인생의 순환이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깨달았다. 버리는 사람만이 얻는다.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은 이미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비워야 잡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짐만 쌓인 채 멈춘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공장을 짓기 전에 먼저 땅을 본다. 그 땅이 엉켜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계도 소용없다. 삶도 같다. 먼저 마음의 땅을 고르고 그 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막혀 있다면 그건 아직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버림은 후회가 아니라 선택이다. 유통기한 지난 약은 불안을, 비닐봉지는 결핍을, 고장난 기계는 과거를, 변색된 반찬통은 아까움을, 엉킨 전선은 혼란을, 공병은 착각을, 새 수건은 미루는 습관을, 오래된 서류는 불안을 상징한다. 이 8가지를 버리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그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불필요한 걸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아냈다.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버릴 걸 버렸기 때문이다. 욕심을 줄이고 미련을 놓고 그때그때 새 일을 시작했다. 삶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정리를 마친 집은 호텔처럼 깨끗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인생이 넓어진다. 그게 진짜 부의 시작이다. 오늘 당장 약통을 열고 봉투를 정리하고 서류를 버려라. 그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새 공장 착공식이다. 비워야 새로 짓는다. 비우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낡은 구조 속에 머무른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삶은 가진 만큼이 아니라 버린 만큼 완성된다. 돈을 버는 일보다 짐을 덜어내는 일이 더 어렵다. 하지만 그걸 해낸 사람만이 진짜 부자를 이룬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오늘 단 하나라도 버려라. 그게 물건이든 후회든 불안이든 상관없다. 그 한 가지를 버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다. 비움은 끝이 아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당신의 인생을 새로 짓는 첫 삽을 들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자유, 진짜 평화, 진짜 행복을 세워라.